자, 해볼까요? 아까 그 오이디푸 콤플렉스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나중에. 네. 일단 그 원리 간단하니까 1장, 2장은 책에는 대상도 주체도 없다. 요거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데 이제 여기는 좀 많아. 세 문장이 필요해. 먼저 진료. 진료는 진료 뭐라 그러지? 형식을 부여받지 않은 형식을 부여받지 않고 조직화되지도 지층화, 조직화 없이 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내용은 형식, 내용은 맞나 이게? 내가 본 정보는 다른 것 같아. 형식을 갖고 있고 표현은 실체를 갖고 있다. 형식은 코드화 가로치고 질서라고 일단 써놓고 표현은 영토화 조직. 원리가 복잡한 건 아니니까 요거 세 문장이면 되거든. 요 세 문장만 기억하면은 이 책 끝날 때까지 요거 써먹는 거니까. 먼저 지층부터 우리가 살펴보자고. 지층의 가장 밑지층 고름판. 쉽게 잘 안 써지냐? 형님 여기 검은 거 밑에 저 있어요. 트레이 밑에. 먼저 고름판. 고름판은 고른판이 아니라 고름판 아니에요? 고름판. 고르다. 근데 고름판 평평하다. 이렇게 고름판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고름 아니야. 오자는 거구나. 고름. 고른판. 고름판은 기관 없는 몸체로도 부르지. 기관 없는 몸체로도 부르고 진료이자 밑지층의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고름판 위에는 뭐가 있지? 우지층이 있지. 우지층. 윗지층. 우지층. 여기는 우수로 나와. 우지층은 우지층이 뭐였지?
우지층에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일단 결정체지층. 그 다음에 유기체지층. 그 다음에 사회구성체지층. 그 다음에 기록인. 결정체 사구체. 사회 구성체. 결정체 지층의 주된 결정체 지층을 대표하는 실체가 뭐가 있을까? 다양체. 내가 지난번에 다양체와 기계의 차이 설명했었는데 기억나나 혹시? 여기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일단 그러니까 다양체는 중심이 없고 주변부를 떠도는 분열자, 중심이 없는 자. 사물이고. 일단 다양체는 욕망을 담을 수가 없어. 자아가 없으니까 욕망도 없겠죠. 욕망이 없고,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양체 대신에 기계라는 말을 쓰는 거야. 사회 구성체의 실체로는 기계를 쓰지 않아요. 뭐를 쓰냐면은 그러니까 다양체와 기계와 또 같은 말로 쓰이는 게 또 있지. 개체군. 기계는 어떤 무리지어 이동이나 이런 걸 담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양체, 기계, 개체군 이게 그러니까 각 그 지층의 대표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고 같이 이 사람이 왜 이거를 다 들여와서 여기저기 쓰는가 우리는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고 왜 기계라는 말을 썼는가를 이해하면 돼. 욕망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다양체. 기계에다가 물이라든가 이동, 개체군의 속성으로서 물이 짓고 이동하고 하는 거를 기계에다 또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설명은 없어. 그렇지만 문맥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읽어내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사이층이 있지. 사회 구성체. 아니 사이층. 사이층. 사이층에는 배치물이 있어. 사이층은 배치물이라 그래. 배치물은 그 유기체와 사회 구성체와 기호계 여기에 사이에 포함인 거예요. 여기도 사이층이 있고 여기도 사이층이 있어. 여기는 기계적 배치물이야. 그걸 다른 말로 욕망이라는 기계적 배치물이 있고 여기는 집단적 배치물이 있어. 뭐지? 잠깐만요. 원표행위라는 집단적 배치물이 있는 거예요. 책에는 고름판, 그 다음에 우지층,
사이층 이런 그림이 있었지 왜? 네, 있어요. 어.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텍스트를 잘 읽어보면은 사이층은 층과 층 사이에 있어. 그리고 배치물이야. 합성을 위한 거야. 기계와 기계가 합성되기 위해서는 기계적 배치물이 필요하고 그때 작용하는 게 욕망이라고. 그 다음에 사회 구성체가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배치물이고 그게 원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다양체는 내용과 표현에서 보면은 분자적, 그림 분자적. 기계는 단백질과 핵산. 여기는 기술과 기호. 기술은 다시 손과 도구. 기호는 잠깐만 기술하고 기술 기준이요? 언어, 얼굴. 아 기술 기구. 기옥에는 기의와 기표로. 근데 이제 저자들은 그런 말을 하지. 이게 기의 표. 아. 지구의 마지막 신급은 아니다. 생각나? 지구의 마지막. 이것이 기와 기표가 지구의 마지막 신급이 아니다. 라고 하거든. 마지막 신급. 예. 자, 왜냐하면은 기옥에는 다시 기호체제로 몇 개의 기호체제로 나뉜다고. 전기표작용적 기표체제, 기표작용적 기표체제, 그 다음에 탈기표작용적 기표체제, 후기표작용적 기표체제 이렇게 나뉘어. 이 기표체제는 코드와 공명과 잉여를 바탕으로 의미 생성과 주체화를 만들어내지. 의미 생성과 주체.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술과 기호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어. 특히 네. 자본주의 사회는 그 기술의 극과 기호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봐도 되지. 이 책의 이제 주된 내용들은 여기에 해당될 거야. 요 부분. 네. 더워서 그래서 뭐 얼굴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없는 몸체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 다 안 끝났네.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곁지층도 있고 겉지층도 있지. 겉지층. 이것도 역시 우지층으로 들어가는 거야. 곁지층. 겉지층은
거치층을 뭐라 그래야 되나? 조성의 통일성과 거치층은 형태의 다양성. 이게 왜 거치층이냐면은 이 조성의 통일성에 의해서 지층의 겉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지층의 겉모습이야 이게. 거치층이라는 의미는 그 지층의 겉모습인 거야. 고름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자, 사막, 빙원, 해양, 수 등등을 다 고름판이야. 근데 이 조성의 통일성이 드러나는 건 이런 그 겉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거치층이라고 불러. 거치층에서는 이 거치층을 지층의 중심띠, 곁지층은 중심띠의 확산 또는 또 뭐라지? 파편화. 중심띠의 확산과 파편화가 곁지층이야. 곁지층은 다른 말로 연합된 환경. 여기서는 에너지와 행동과 지각을 통해서 이 개체들이 거기서 숨을 쉬고 에너지를 얻고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여기는 추상적인 기계가 재료와 추상적인 뭐요? 추상적인 기계. 기계가 재료와 씨앗. 재료와 씨앗을 가지고 배치물과 작용을 해서 새로운 코드 변환 추구하지. 근데 코드 변환을 얘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경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코드 변환이 일어나. 그래서 이 코드 변환을 허용해 주는 것은 연합된 환경이야. 그런데 이것이 사회 구성체 지층에서부터는 이 코드 변환을 선별하는 게 누구냐? 선별자가 이 사회 구성체 사구체 지층 아래에서는 연합된 환경이 하는데, 사회 구성체 지층에서부터는 코드 변환을 선별자가 권력 구성체라고 불러. 권력 구성체가
꼭 국가를 일컫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격지층의 선별자고 권력 구성체. 그렇지. 거치층의 코드 변환을 하고. 코드 변환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코드 변환이 허용이 되는 것은 연합된 환경에서 하는 거야. 네. 결제층에서. 예. 그리고 그것이 그 유기체 지층까지는 자연이 하고 네. 사회 구성체 지층서부터는 권력 구성체가 그것을 하는 거야. 기원전 1만 년이 무슨 의미냐? 기원전 1만 년은 농업이 시작된 신석기 혁명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 책 어느 부분인가에서 사탈히에크라는 게 나와. 가장 처음 지구상에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지역이야, 여기가. 사탈히에크가. 네. 이때 물론 국가가 있진 않았어. 그렇지만 이 농경과 목축이라는 선별을 해내는 권력 구성체가 이때 있었다는 의미인 거야. 네. 자연스럽게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게 아니고 권력 구성체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뒤에 포획에서 이거를 세밀하게 다뤄. 아까 그 사회 구성체는 권력 구성체는 사회 구성체가 허용하고 어떤 거는 유기체가 허용한다고 했죠. 환경. 환경. 연합된 환경. 자, 코드 변환을 예. 연합된 환경이 허용한다고 했고. 연합된 환경. 유기체까지. 이걸 유기체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사회 구성체 지층에서부터는 권력 권력 구성체가 구성체. 허용하고. 근데 그것이 국가는 아니다. 반드시 국가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기원전 1만 년에 국가는 있지 않았어. 그렇지만 권력 구성체는 있었다는 거야. 예. 이것을 선별해내는 예. 어떤 도구를 어떤 기술을 어떤 기술을 채택할 건지, 그리고 어느 기호에서도 어떤 기호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별을 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얼굴성이라든가 기호체제라든가 이런 데에 디테일한 설명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을 이 책의 오르가논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복잡해요. 간단하지? 어려울 건 요약해도 뇌 빼고 요약해도 이 정도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본편은 얼마나 힘들지. 아니야. 본편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어렵진 않아. 이 원리의 입각에서 이제 계속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거든. 그리고 용어가 조금 쉬엄쉬엄 나왔는데 계속 일관성이 없이 여기저기서 따오듯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배치물하고 추상적인 기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 그렇지 않나? 지어도 되겠지? 네, 다 적었어요. 다 요약해서 적었어요. 근데 오이디푸스 얘기는 좀 더 나중에 나중에 뭐라고 술 먹으면서. 네.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옥함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고. 옥함이 16세기 사람이지? 몰라요. 옥함의 면도는 20대 이상이에요? 몰라.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는 간단할수록 좋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세상을 설명하는 원리들은 그 간소함을 추구하지. 지금도 그 물리학에서 중력, 강력, 양력, 그다음에 전기력, 자기력 이렇게 분할되어 있던 거를 처음엔 이렇게 합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까지 합쳤고 마지막으로 중력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기 위한 대통합 이론, 대통일 이론인가? 대통합 이론 맞을걸요. 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소에 밤에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들어가면서 실험을 하고 한단 말이지. 철학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지. 그 최고봉이 헤겔이야, 헤겔. 변증법이라고 하는 원리로 존재론, 인식론, 역사, 사회, 정치, 법률, 예술 모든 분야를 이 변증법이라는 원리 하나로 다 설명해냈어. 네. 존재. 그래서 이 19세기에 변증법이라고 하는 원리는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하는 최고의 원리였다고. 네. 그러니까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헤겔로부터 변증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유물론을 여기다가 합친 거야. 그래서 변증법적 유물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초월론적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이 이중분절도 그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은 초월론인 거야. 초원론이요. 초월론. 초월론적 유물론의 계보를 잇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유물론에는 관념론에는 있지만 유물론에는 없는 게 하나 있지. 유물론에는 존재론이 없어. 인간에게 허용된 최고의 지적 사치라고 하는 존재론이 유물론에는 없어. 왜 없지? 존재는 당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학 수준으로 19세기 존재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에서는 존재론을 거부했어. 부정했어. 형이상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초월론, 존재론을 얘기하는 순간 초월론으로 빠지는 거야. 초월적 원리를 찾던가 아니면 초월적 존재를 도입하던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리. 유물론에는 존재론이 없어. 또 없는 게 또 있었지. 인식론도 없었어. 존재하고 고로 인식하니까 반영론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안타깝게 여긴 우리의 그 레닌 선생께서 반영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지. 근데 이 모사와 반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플라톤 시대가 아니잖아. 예. 모사와 관용. 이건 플라톤 시대에나 통했던 얘기라고. 이 책에는 인식론이 그럼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은데. 없나요? 여기는 존재론은 없어. 역시 유물론이니까. 예. 인식론은 그 맛배기로 살짝 보여줘. 뭐냐면은 연합된 환경에서 에너지와 행동과 시각, 진드기에 일단 근데 우리는 그 감각과 운동에서 시작을 했잖아. 감각과 운동에서 저거 생각 안 나나? 단세포 생물일 때 단세포 생물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가 등장하면서는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앞과 뒤, 그리고 포식자는 이게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하니까 쫓아가야 될 거 아니야. 쫓아가려면 뭐가 필요하지? 쫓아가려면 입체감, 양한시. 눈이 일단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광물을 가지고 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을 가지고 눈을 만들어냈지. 그 다음에 쫓겨서 육상으로 올라온 동물은 배가 필요하고. 아래와 위를 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을 살펴야 되니까 좌와 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감각 신경이 발전을 하는데, 감각은 시상에 도달하는 걸 감각이라고 하고, 시상에서 피질에 도달하는 거를 지각이라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컨트롤하는 기관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그 눈하고 감각 사이 뭐였죠? 언어? 아니 너무 비늘, 단백질이야, 단백질. 비늘, 처음엔 비늘, 나중엔 단백질. 눈, 비늘, 단백질, 감각, 시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런 과정들은 생략이 되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호로 인식을 하지. 예. 기호로 지각을 하고. 예. 그래서 기호 이전과 기호 이후, 기호 사용 이전과 기호 사용 이후로 이 사람 나름대로 어떤 인식론이 제기가 돼. 그러면 어디서부터 봐야 될까? 기호 사용 이전부터 봐야 될까? 이후부터 봐야 될까? 뭐를 봐요? 기호 이후서부터 봐야죠. 기호 이후서부터? 기호 이전은?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잠깐 나온 내용은 그 유기체에서 기호가 등장하는 걸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 이전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고. 초기 인류가 숲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초원 스텝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초원에서는 뭐 한 20-30가지의 식물이 언제 따먹을 수 있는지만 알면은 밀집돼 있으니까, 자원이 밀집돼 있는 환경이고 나무 위에 있으니까 포식자의 위협도 없고. 숲에서는 그렇게 되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초원에 내려왔어. 나무가 없어. 진짜 뭐 100m에 하나씩 있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나무도 치타들이 차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늘에 사자가 있거나 이런 식이야. 접근이 안 돼. 그러면은 나무가 있어도 거기까지 못 가.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풀밭에서 뭔가를 먹어야 돼. 근데 내가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이야. 뭘 먹어야 될까?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먹고 죽는 거야, 이제. 아무거나 뜯어먹다가. 뒤지는 거야. 그러면은, 먹으면 죽는다는 걸 누구한테 내 동료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내 자식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숲에서 초원으로 떨어진 그 호미니들한테 초원은 뭐라고? 초원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야.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미 거기에는 이미 어떤 질서가 있어. 그 질서의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은 당사자인 호미니드한테는 이 환경은 카오스인 거야. 이거를 여기에 내가 이 환경을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척하는 과정은 여기에 내 나름의 질서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코스모스로 바꿔야 되는 거지. 코스모스는 그런 의미인 거야. 자, 이게 어디에 있냐? 리토르넬로가 요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뒤에 가서 너무 뒤에다가 붙여놓으니까 앞에서 우리가 준비 땅 해가지고 막 공부하다가 이미 기억으로 빠졌어. 우리는 기억으로 쭉 가다가 난데없이 기억의 이전이 나오는 거야. 되게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땡겨 와야겠다, 앞쪽으로.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리토르넬로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유일한 기억의 이전이거든. 기억 이전. 근데 이게 제일 뒤에 가 있더라고. 나머지는 기억의 이후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리토르넬로를 다음번에 땡겨서 앞으로 땡겨서 여기에 붙여서 가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 네. 그 여기서 나는 이제 유기체 그 지층에서 지표작용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그 자기 그 생물권 그러니까 그 뭐지 서식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후와 연결된 거로 난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냐 이거야. 기술, 기호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왔냐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체 위지층, 사회 구성체 지층에서부터 기억의 지층, 특히 기억의 지층,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 지층과 기억의 지층에 관한 분석이 거의 다야. 거의 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억의 이전에 인간들, 거기에는 이제 인간만 나오는 건 아니지. 왜 이 시스템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그렇게 옛날에는 어디서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여기가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하는 데는 아니야. 그 문장이 좀 문장과 단어가 좀 어려운 것뿐이지 복잡한 얘기하는 데는 아니고. 그래서 부제가 자본주의와 분열 쪽이구나. 분열 분석을 하는 거라서. 잠깐 쉬는 건가요? 아니, 뭐 다 했는데
팔이 좀 이상했어요 제가. 몇 쪽이요? 된 것 같다. 내가 준비한 건 다 한 것 같아. 예. 여기까지? 예. 근데 팔이 좀 이상해요 제가 지금.